청주상당 국회의원 재선거 국민의힘 후보로 정우택 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복귀한 상당에서 5선에 도전합니다. 대출 규제 등의 여파로 부동산 거래가 둔화되면서 경매시장 열기도 한풀 꺾였습니다. 낙찰률과 낙찰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청주시립미술관이 기증받은 작가들의 작품으로 기획전을 열었습니다. 다양한 생각이 녹아있는 작가들의 서사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충청북도가 발표한 오늘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1,007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567명, 충주 122명, 제천 52명, 단양 4명, 음성 46명, 괴산 30명, 진천 102명, 증평 31명, 보은 20명, 옥천 21명, 영동 12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25,387명, 누적 사망은 1명 늘어 136명입니다.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가 뚝 끊기면서 아파트값 오름세도 둔화되는 양상입니다. 그 여파로 경매시장에서 유찰되는 경우가 늘고 있고 낙찰가율도 떨어졌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건물 면적 153제곱미터의 시세가 6개월 전보다 10% 정도 하락했습니다. 동호수나 어떤 이 층수에 따라서 다소 이 금액이 높고는 있습니다만은 11억 5천에서 한 12억 사이가. 집값 오름세가 둔화되면서 경매시장 열기도 한풀 꺾였습니다. 같은 면적의 아파트가 한 차례 유찰된 끝에 10억 3,715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이 119%로 1년 전 123%와 비교하면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경매로 하면 일반 시세가보다는 조금이라도 좀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경매를 통해서 알아보게 됐어요. 실제로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충북의 주거시설 낙찰률은 21%, 한 달 전보다 무려 12.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10월 95%를 넘어섰던 아파트 낙찰가율도 지난달에는 77.64%까지 하락했습니다. 정부에서 대출 규제가 점점 심해지고 금리도 자꾸 인상이 되고 외지에서 왔던 투자자들도 많이 줄어서 지금은 이제 입찰자 수도 많이 줄었고 입찰 가격도 많이 낮아진 상태죠.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 정부의 대출 규제 등으로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 시장이 경매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청주상당 국회의원 재선거 국민의힘 후보로 정우택 전 국회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무공천 구도 속에 정 전 의원은 5선을 향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김기훈, 윤곽근, 정우택 3파전으로 치러졌던 국민의힘 공천경쟁. 당원 50%, 여론조사 50%로 진행된 경선에서 정우택 전 의원이 선출되며 공천장을 거머쥐었습니다. 정우택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청주 흥덕에 출마해 낙선한 뒤 이번에 상당으로의 복귀에 성공하며 5선에 도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권 교체가 설사 된다 하더라도 중앙이 여소야대의 형태에 있기 때문에 중앙에 가서 힘 있고 역량 있는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치인이 올라가야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재선거에 책임을 지고 후보를 내지 않는 만큼 경선 승리가 곧 본선 승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당내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외에도 정의당이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고 국민의당 또한 공천을 단독 신청한 김현문 도당위원장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출마를 접었습니다. 현재는 국민의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안창현 전 총선 홍보본부장, 예비 후보로 등록돼 있는 민주당 당원인 정태기 전 교사와 무소속 박진재 시민활동가 등이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정도입니다. 청주상당 국회의원 재선거는 오는 13일과 14일 이틀간 후보 등록을 거쳐
15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문재인 정권 적폐 수사 발언이 충북에서도 정치 쟁점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 지방의원 30여 명은 오늘 정치보복 망언 규탄 대회를 열고 검사들까지 정치 도구로 악용하겠다는 야욕으로 선거를 위해 대통령을 적폐로 몰고 있는 윤석열 후보를 국민들은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며 윤 후보의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대선 충북선대위는 반박 성명을 내고 도둑이 재발절인 듯 내로남불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동일 행동, 동일 기준 원칙에 따라 국민들은 현 정권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특정 대선 후보에 해를 가하겠다며 국가정보원과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어젯밤 11시 10분쯤 청주의 한 주택에서 국가 비상사태라며 특정 대선 후보에 해를 가하겠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접한 뒤 출동한 경찰은 허위 신고로 판단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범칙금 8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수차례 장난 전화와 허위 신고를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C 충북은 올 한 해 지역의 다양한 문화 소식을 시청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매주 금요일 문화 있다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작가와 유가족의 기증으로 시민들 앞에 선 작품들을 청주시립미술관 기획전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나무 받침대, 철길, 신호등 같은 주변에서 무심코 지나쳤을 시설물들이 작품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유화와 판화 작업을 해온 중진 작가 한운성은 꽃과 채소, 과일 등을 확대하거나 단면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익숙한 듯 하면서도 새로운 이미지를 발굴해냈습니다. 작가가 틀에 갇혀있지 않는 것 같았고 자유롭게 그림에서 그런 자유로움이 느껴졌던 것 같아서 그 점이 돋보여서 좋았던 것 같아요. 한 작가의 작품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정물, 풍경, 추상 등 다양한 스펙트럼을 넘나듭니다. 3, 4년 주기로 작품 스타일을 계속 변화하면서 이제 새롭게 작업을 하셨던 작가 중에 한 분이신데요. 전체적인 이미지는 크게 바뀌셨지만 그 안에 있는 이제 우리가 사소하게 지나치는 이미지들을 구현했다는 것에 공통점이 있다고 볼 충북을 기반으로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한 고 왕철수 작가와 고 이완호 작가의 작품 수십 점도 유가족들이 기증해 시민 앞에 선보입니다. 고 왕철수 작가는 1983년부터 85년까지 3년간 충주댐 건설로 수물 예정이었던 충주, 제천, 단양 등 충주호 수물 지역을 찾아다니며 곧 사라질 풍경들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작품을 나누고 싶어 했던 고 왕철수 작가의 뜻은 가족들의 기증으로 실현됐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 애착이랑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라져서 못 보게 된다는 거에 대한 어떤 마음 깊이 아쉬움. 충북 미술계의 큰 스승으로 꼽히는 고 이완호 작가는 수많은 드로잉과 사파 작업을 통해 선을 현대적 감각으로 구현했습니다. 글을 써 넣어서 뭔가 그 자연을 관조하고 사색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나름대로 자기 호흡으로 선 긋듯이 수련하듯이 그어 나가고 이런 작업을 이제 했었어요. 이번 전시는 작품을 기꺼이 내어준 작가와 유족들에 대한 감사함을 담아 마련됐습니다. 혼신의 노력을 다해 그 창작을 한 작품들을 어떻게 보면 자식과 같은 그런 작품들인데요. 또 공립미술관에서 또 관리라든지 이런 전시를 잘 해주는 그런 또 서로의 마음들이 통해서 이번 청주시립미술관 기획전에는 단색화의 거장 고 윤영근 화백과 공간을 재해석하는 박기원 작가의 작품 등 청주시립미술관이 구입한 소작품들도 함께 선보입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충북도내 역사적 현장을 생생하게 기록한 제19회 충북사진기자회 보도사진전이 18일까지 충북학생교육문화원 예봄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충북사진기자회 소속 기자 5명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변화한 일상, 대통령 선거 등 지난 1년간 주요 기록을 담은 보도사진 100여 점을 선보입니다. 충북학생교육문화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전시도 진행되고 20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는 충주 충북중원교육문화원에서도 전시를 이어갑니다. 제천 의림지 관광휴양용 리조트 개발 민간 사업자 선정을 위한 3차 공모가 진행됩니다. 제천시는 2차 응모업체에 대한 평가에서 운영계획 항목이 미진해 탈락 결정을 하고 21일까지 3차 공고를 거쳐 다음 달 7일 참가 의향서를 접수할 계획입니다. 제천 의림지 리조트는 6만여 제곱미터 청소년 수련원 부지에 250실 안팎의 객실과 부대 시설을 갖춘 복합 리조트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청주 방서지구 단재초등학교 주변에 건립 중인 정신병원을 규제하기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도교육청은 정신병원 건립 예정지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벗어나 있고 정신병원은 금지시설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학습 환경과 안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방서지구 학부모들은 충북교육청원 게시판에 건립 반대 글을 올려 역대 가장 많은 1,500여 명의 공감을 얻은 바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괴산휴게소 앞에서 탱크로리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57살 운전자는 다행히 다치지 않았지만 사고 여파로 불이 나고 탱크로리에 담긴 부직포 원료가 쏟아졌습니다. 또 1시간여 진화 작업 동안 상행선 2차로가 전면 차단됐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 등 지역 공익에 관한 소송에 청주시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박완희 청주시 의원은 시민이나 단체가 공익소송을 벌이면 청주시가 위원회 심사를 거쳐 변호사 비용과 공익소송 비용 등 심급별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의 청주시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청주시 의회는 다음 주 개회하는 제68회 임시회에서 이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